2019년 11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1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복잡한 고교체제를 바꾸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영상 시작 전에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을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고등학교를 싸그리 일반고화 시킨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고를 제외한 우리나라 학교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만 일반고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 범위는 잘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이 영상에는 자사고 폐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모두 담아두었고 내년에 고입을 하게 되는 저의 솔직한 감정까지 넣어놨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사고 폐지 찬성 쪽은 불평등 심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민사고, 상상고와 같은 전사고 입학생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고요.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특목고 진학률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고를 지망한 학생과 전사고를 지망한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도 꽤 많이 차이 났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통계를 보면 전사고와 일반고의 비율 차이가 5배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대학교들에 많이 입학하는 게 현실이죠. 5에서 10% 남짓의 자사고 학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되어버렸고 스카이 입학자로 봐도 일반고 출신은 5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스카이 대학 졸업자들이 사회 고위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임용된 법관 중 79.8%, 지난 20대 국회의원 스카이 출신 비율은 47.3%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빌드업들을 모두 묶으면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에게 세습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부모 빼기 자녀의 인생 성공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사교육비 지출이 언제 더 클까요? 2016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 자사고 입시를 위한 고입 전문 학원이 판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점점 심화되고 결국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겠죠. 또한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자사고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교육의 다양성이죠.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의 자사고는 수능 주요 과목인 국영수의 수업 비율이 60%를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자사고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자사고의 내신 문제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수능형 문제가 다소 출제되므로 대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수능 국영수 영역 1, 2등급 평균 비율이 높은 학교 15개 중에 11개의 학교가 특목 자사고였지만 일반고는 단 2곳밖에 없었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자, 일단 헌법 하나만 읽고 갑시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생겨난 자사고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보다 개수도 많고 학교에서 폭넓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매우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영수 위주의 수월성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수업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민의 약 63%는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없애버리고 평준화시켜버리는 게 역차별 아닐까요? 실제로 학교를 평준화한 국가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수준별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고는 이런 체계조차 잡혀있지 않은데 섣불리 자사고를 폐지시키는 건 더 많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에게는 날벼락이겠죠.
또한 자사고 폐지의 취지라고 말했던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짜르륵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밑에 있는 고교 서열화가 해결이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해결된다고 해도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나라 입시 문제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죠. 게다가 과학고등은 폐지 학교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는 그대로인데 경쟁률만 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 아니면 비평준화 일반고만 해도 수준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결국 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겠죠. 또한 사교육 문제도 오히려 커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강남 8학군 부활입니다.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면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하향 평준화가 있겠네요.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로 인한 고교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차라리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는 오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 아닐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사고 폐지를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 같아요. 풍선효과 같은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들이 연속해서 터져나오고 말이에요. 일단은 자사고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전에 말했지만 근본적인 고교 서열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심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겠죠. 무언가를 섣부르게 폐지시켜버린다면 학생과 시민들은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학생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애꿎은 일반고 학생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겠죠. 공부 잘하는 생태 교란종들이 일반고 내신 1등급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밖으로 인재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최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나아가 고교 학점제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변수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가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겠죠. 이번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